전부 다 이제 인터뷰를 열심히 했는데 거의 다 잘라버려가지고 본질을 희석시켜버렸다고 그런 인터뷰를 안 하겠다고 와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고. 저희들은 이제 이게 자료적 가치 때문에 지금 방송 인터뷰하고는 좀 체계가 좀 다릅니다. 그때 그 창업자에 대한 그 이야기인가요? 지금 이렇게 TV조선냐? 예. 예, TV조선 전부 다 이제 창업자에 관한 얘기. 그래서 그거는 좀 평이 좋지 않게 얘기해요. 그렇죠. 중간중간에 이제 인터뷰한 사람들 잠깐 나오고 이철민 회장님도 나오시고 뭐 이렇게 예. 그 하신 분들도 굉장히 좀 그에 불만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그 피를 마시고 잠을 치우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 괜찮아요. 없으니까 오히려 화내니까요. 좀 나가겠어. 많이 가봐주세요. 잠깐 그 디스플레이 했다가 다시. 이게 질문이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네. 조금 틀린 그런 질문일 텐데. 예. 저희들이 이제 그 기본 자료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거 간혹 있습니다. 그거는 전쟁해 주시면 됩니다. 예. 저는 이제 얘도 내비 지분을 만들다 보니까 이게 신문 기사라든가 그걸 전부 유료로 하다 보니까 맞지 않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할 정보가 안 맞는 것도 있어가지고 조금. 박빙재 회장님 요즘 어디 계신가요? 그 동두천인가 거기 뭐 서울에. 서울 계십니다. 예. 네. 예. 서울에 계시고 주로 뭐 동두천 거기에 옛날에 뭐좀 임야를 좀 사는 게 있어요. 거기서 요즘 뭐 나무 키우고 뭐 그렇게 있습니다. 그 두 분 그럼 서울 오셨습니까? 아니 요거는 연구원이고 요거는 서울에서 이제 서울. 촬영 때문에 예. 서울 내려왔습니다. 요즘은 그럼 뭐 서울을 한 번씩 다니시면 하시겠네요. 그렇죠. 서울에 또 이제 아파트가 있고, 예. 우리 그 막내가 이제 그 살다가 이제 결혼해가지고 나가서 지금 빈집으로 있지만 가끔 올라가는 게 내가 이용하고 우리 집 사람도. 근데 이 울산에 오래 살다 보니까 네. 서울보다는 울산이 살기가 편해요. 예. 첫째 교통이 복잡하지 않고. 저는 또 뭐 이제 주거 여건이 워낙 좋아져가지고 옛날과 다르게. 정신국당 온치 않았어. 네. 네. 나는 지난번에 전화해서 예. 말씀드렸듯이 좀 컨디션이 좀 안 좋아가지고 내가 술 한잔 마신 거 좀 빨갛잖아요 얼굴이. 지금 좀 괜찮았어요. 이게 술 마신 게 아니고 조금 올라서 그런 건데. 예.
혈색이 더 좋아 보이네. 아, 혈색 좋아 보인다. 다행이네. 그 질문 주고 이제 김근수. 예, 제가 네, 알겠습니다. 요즘 이 총장 잘 계십니까? 예, 예. 또 우리 이수학에 굉장히 관심 많습니다. 요즘 그래서 저희 좀 스트레스 좀 받기도 하고 시험이라 가지고 또 기대치도 있고 하니까 좀 제대로 좀 학문적으로 좀 대학이니까 아무래도 좀 제대로 계기를 세워가지고 또 후손들이 좀 자료에서 남기고자 하는 의지가 좀 굉장히 강해져가지고 또 신경도 많이 써주고 또 많이 배려도 더 많이 해주시고 그분도 오랫동안 이제 울산대학교 그 원장까지 하시고 네. 맞습니다. 내가 현직에 있을 때 이제 같이 또 근무를 했었죠. 네. 병원에 뭐 계실 때도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제 나중에 자료를 조사하고 이 아산 정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이 가지시고 예. 또 병원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뭐 레지던트 코스인데 반드시 그 강의도 하시고 뭐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나중에 하시다 좀 힘드시면 좀 쉬었다 해도 되고 네, 그렇게 좀 네. 쉬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일 그렇습니다. 예. 이래저래 좀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고 좀 아쉬운 게 좀 우리 김영주 회장님 이 사를 계셨으면 하는 그런 저희들이 대부분 이제 우리 그 창업자께서 조금 사업을 이렇게 세우고 난 뒤에 이제 다 이제 같이 하신 분들이라 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40년대 후반부터 50년대 초반 이런 과정들을 저희들 좀 그 아쉬움이 좀 하다 보니까 아쉬움 좀 많이 남아요. 김경주 회장님은 저하고 참 인연이 많습니다. 네. 제가 68년도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고 또 집이 바로 옆에요. 같이 붙어. 아 예. 예. 김경주 회장님 저택이 이제 있고 그 바로 옆에 이제 내가 지금 살고 있고 예. 그 조선도 마찬가지지만 엔진 시작할 때 엔진 회사를 갖다 채고 나갈 때 그 김경주 회장님이 이제 사장이 되시고 예. 나는 그때 전무 때 같이 나가서 초창기에는 우리나라가 모든 그 백업되는 그 부품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일본으로 많이 다니면서 부품을 갖다가 구하고 같이 다니고 이제 그랬었죠. 참 좋으신 분인데 우리 창업자의 매제되지 않습니까? 예, 예. 지금 사모님이 이제 혼자 대저택에 그 혼자서 잘 못 살 겁니다. 근데 좀 몇 사람이 와서 같이 자니까 그 들어가 보셨나요? 그 김영주 회장님 댁. 아니 안 들어가고. 정원이 한 1000평, 1200평? 아 몰라? 그렇게 되고 뭐 나무도 엄청 좋은 거 갖다 놨어요. 그 뒤에 산이 뭐 한 확실히 모르겠는데 3만 평 되는데 그것도 전부 거기 소속이고 이제 지금은 프렌지 김용수 회장이 이제 장남이고 네. 그다음에 건수라고 이제 둘째고 아들만 둘인데 그 프렌지 소속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집이. 네. 그 나중에는 아마 다 돌아가시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 아들 들어봐서 못 살 것 같아. 워낙 섭속이 돼가지고. 아 예. 그러니까 그거는 박물관이나 뭐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회사 네. 박물관 만들어가지고 뭐 사원들의 교육용으로 쓰든지 그렇게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예. 그럼 회장님 댁 바로 옆에 있습니까? 바로 옆이죠. 나중에 저희들 한번 팔도 시간 될 때 한번 구경 가도 있습니까? 뭐 회장님 댁 뭐 놀러가지고 옆으로 잠깐 보고 오시거든요. 바로 옆이라도 그 집은 네. 밤이 그냥
몇 메타 되고 예. 우리는 그 이제 길 하나를 두고 그다음에 이제 건너편에 있는데 우리는 뭐 진짜 새 집같이 작죠. 그 집에 비하면. 이야기하다 보면 목이 말랐어요. 예. 내가 이 달빈이 아닙니다. 달빈이 아니고 예, 천천히 뭐. 예, 나중에 나오겠지만 내가 일본 태생이고 일본에서 살다가 나왔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국민학교 들어갔을 때는 많이 돌렸어요 아이들한테. 우리말 몰라가지고 쪽발이 다 해가지고 말이지. 그래서 지금도 좀 말이 이렇게 서툰 데가 발음이 좀 이상한 데가 있는데 괜찮습니다. 듣기 좋습니다. 그뭐 천천히 시작해서 시작할까요? 예. 예. 네, 반갑습니다. 저는 아산 리더십 연구원의 연구 김구한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굉장히 귀한 시간을 또 내주셔서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 뭐 진행을 해가지고 일단은 편의상 우리 회장께서 구술자, 저는 면담자, 우리 그 정규용 회장님 창업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용어를 정리해가지고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우리 구술의 개인 생애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술 유년 시절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생년월일에 대해서 좀 정확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는 일본에서 태어났는데, 그 저희 외할아버지가 외가 쪽에 이제 경남 거제도 였었는데 그 당시에 상당히 그 빠른 시기였는데 외할아버지가 그 뭐 중대한 뜻을 가지고선지 모르지만 어떻게 일본으로 가족을 다 데리고 이제 건너가셨어요. 어머니 형제분이 오남매이신데 그때 일본으로 가실 때는 어머니가 맨 맞이고 그 다음에 이모님이 계시고 외삼촌 그 다음에 밑으로 넷째 다섯째 분들은 그 일본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다 저희 그 외삼촌 되고 이모 되신 분인데 그래서 이제 일본에 동경에 가셔가지고 동경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셨는데 근데 저희 아버지는 경상북도 김천 출신인데 그 당시에 아버지께서 그 큰아버지와 함께 일본에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그 이제 동경에서 이제 만나게 되어가지고 어머니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어 제가 이제 1935년에 일본에서 동경에서 태어났는데 어릴 때부터 이제 어머니가 이제 8세 되던 해 일본으로 가셔가지고 어머니도 이제 우리말 다 잊어버리셨어요. 그 집안에서는 외할머니만 그 한국말 쓰시고 그 이외에 뭐 이모라든가 외삼촌 또 그 우리 외할아버지도 밖으로 나다니시니까 일본어를 다 하시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한국말을 쓰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머니마저도 한국말을 잊어버리시고 또 나는 뭐 물론 나는 그 일본에 살 때는 뭐 한국 사람 뭐 조선 사람 이런 개념은 없이 그냥 뭐 같은 일본 사람으로 또 일본 그 창시명을 해가지고 학교 생활을 했으니까 심지어 길가에 그 치마저고를 입고 그 한국계 그 아주머니들이 다니면은 그 일본 애들이 뭐 손가락질하면서 조센징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뭣도 모르고 그것도 따라다니면서도 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해방이 되었을 때 그 전에 해방되기 전에 저희 부친이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방이 45년도에 해방되었을 때 그 외가하고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외삼촌이 이제 그 수속도 하고 여러 가지 알아보고 해가지고 이제 결국 한국으로 떠난 것이 12월 달에 일본은 12월 달에 그렇게 쉽지 않지만
한국 상당히 죽을 때죠. 1945년 12월에. 1945년 12월. 네. 그러니까 해방되고 바로 이렇게 돌아올 생각을 해가지고 근데 올 때 동경역에서 기차를 타고 쭉 이렇게 관서 지방을 통해 가지고 구주로 오는데 구주에 어디에 내리냐 그러면 시모노세키라고 요즘도 이렇게 연락선이 다니죠. 시모노세키에 내리게 됐습니다. 근데 오는 도중에 그 며칠 걸렸죠. 45년도 초부터는 동경의 B-29가 무지무지한 공습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웬만한 큰 건물들은 많이 이렇게 상하고 특히 그 사람들은 미군들이 그 당시에 보니까 동경에는 폭탄을 갖다가 건물을 갖다 파괴하는 그런 폭탄이 아니고 소위탄을 많이 던졌어요. 소위탄은 이제 불이 나거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44년도 말수부터 동경에 있는 국민학교 그 아동들은 전부 소개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공습이 많이 오니까 일본 정부가 어른은 뭐 할 수 없이 사고사로 돌아갈 수가 있지만 그 어린 아이들은 그렇게 죽을 수가 있느냐. 그 해가지고 학교 단위로 해가지고 뭐 200~300명씩 해서 그 소개를 보냈는데 나도 그 소개에 갔었죠. 그 일본에서 보면은 이 동해 쪽으로 그 군마현이라는 눈이 많은 곳이 있는데 그게 온천장이 많지요. 미나가미 온천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내가 다니던 국민학교에서 한 300명 정도가 갔나요? 가서 거기에서 이제 일부는 그게 있고 다른 또 사람들은 그 수영을 못하면 다른 온천장에 가고 그렇게 해서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일본이 그 당시에 상당히 그 공습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도중에 히로시마를 갔다가 지나가는데 어느 그 새벽에 이제 히로시마를 지나가는 차 속에서 사람들이 떠들썩 해가지고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히로시마라는 거예요. 근데 히로시마가 나는 그 후에도 이제 여러 번 가봤지만 꽤 큰 도시인데 도시에 보이는 거는 굴뚝이라든가 그 소위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잔해 그런 것밖에 보이지 않고 밑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히로시마가 그 원자탄을 맞은 곳이거든. 그 다음에 이제 나가사키에 맞았고 그렇게 해서 아까 이야기한 시모노세키에 도착해가지고 시모노세키에서 한 4, 5일 한 5, 6일 정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거기에서 이제 대기하는 겁니다. 그 연락선이 한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이제 순번대로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다가 수용소처럼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지나면서 이제 차례가 되면 타고 가는데 그 저희가 한 4, 5일 거기에서 대기하다가 타가지고 이제 부산으로 도착한 거죠. 그 부산에서 보니까 새벽녘에 이제 부산에 역에 내렸는데 그 부산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산으로 이렇게 멀리서 보면 산으로만 보이지 않습니까? 도시는 안 보이고 이런 산 속에 부산이라는 도시가 있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부산에서 이제 마침 사전에 연락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적산가옥이라 하죠. 일본 사람들이 살던 집인데 근데 그 집을 하나 구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외가와 함께 같이 이제 생활했죠. 그리고 이제 부산에 부민학교라는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4학년에 들어가니까 우리 동기들도 다 일본 시대에는 일본말 다 배웠는데 그 얘들은 일본말보다는 그래도 가정에서 쓰는 한국말이 쉬우니까 다들 끼리끼리 한국말 하고 내가 일본말 하면은 이 친구들 못 들은 척하고 쪽팔이다 그러고 이제 놀리고 그런 완따를 좀 당했지요. 막 그런 어릴 때 그 기억으로 남네요. 그럼 가족 관계는 어릴 때? 가족은 이제 저 밑에 이제 동생이 없었고, 근데 부친은 이제 그렇게 이제 사고사로 이제 돌아가셨고,
1년 있다가 이제 한국으로 이제 외가하고 같이 나와가지고 부산에서도 외갓집에서 이제 같이 생활했습니다. 그럼 혼자십니까? 저는 이제 혼자죠. 아, 예. 예. 그러시군요. 어머니하고. 그러면 나이 학창 시절은 일본에 있다가 또 한국에 와서 또 학교 다녔을 거 아닙니까? 학창 시절 네. 기억에 좀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 일. 그래서 이제 아까 이야기한 바와 같이 부산에 부민동에 집을 이제 구해가지고 네. 살았는데 부산 혹시 아십니까? 잘? 조금은 압니다. 예, 그 국민학교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예, 근데 제일 가까운 데 들어갔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아이들한테 좀 초기에는 당했습니다만 뭐 한 3개월 지나니까 또 우리말 하잖아요. 예. 뭐 좀 제대로는 안 되지만 그래서 뭐 그런 거는 또 없어졌고 또 그 당시에 완탈한 게 요즘처럼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으니까 뭐 그렇게 넘어갔고 그러고는 이제 중학교를 또 부산에서 들어갔는데 경남중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이 경남중학교가 그 당시에는 3년제가 아니고 6년제였어요. 48년도에 중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근데 이제 경남중학교란 곳이 그 야구를 잘했습니다. 네. 그 당시에 경기중학교도 야구를 했고 그리고 몇 군데가 있는데 중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응원하는 것부터 이제 배우는 거예요. 네. 예, 그 응원을 많이 나가야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됐는데 3학년 됐을 때 6.25 사변이 났었죠. 나가지고 좀 있으니까 그 6.25 사변이 이제 좀 이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그 군인들이 많이 부상당해가지고 이제 부산 쪽으로 다 내려오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뭐 이북에서도 서울에서도 많은 곳에서 이제 이렇게 피난민들이 많이 오고 그래서 이제 학교를 육군병원으로 이름을 바꾸어가지고 우리는 어디로 갔냐 그러면은 대신동에 구덕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네. 산에 가서 그 비탈길에다가 그 천막 교실을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학교를 내줬지요. 예, 그 중학교 때는 이제 주로 3학년 때 이제 그쪽으로 가가지고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이제 그 자리에다가 땅을 좀 구해가지고 교사를 지어가지고 졸업할 때는 고등학교를 거기에서 경남고등학교를 졸업을 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시험 칠 때 대학 시험을 칠 때는 54년도인데 54년도가 이제 환도를 하는 그 해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환도를 해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대학 시험을 서울에서 치는 그런 학년이었습니다. 네. 그 이제 대학은 그 서울공대 기계공학과에 입학을 하고 계속 그 대학 이야기도 해야 됩니까? 아니 뭐 짧게 하셔야 됩니다. 뭐 대학 생활에서 뭐 특징적으로 좀 기억에 남는 일만. 대학은 54년도에 이제 입학을 했는데 한 학기를 마치고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그 병원에 가서 이렇게 진찰을 하니까 그때 흔했